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교과서 69페이지에 있는 생각과 활동을 통해서 회전하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위치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저녁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의 모양이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달이 지구의 주위를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달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제 하늘에 달의 모습이 안 보일 때를 사기라고 하고요. 반대로 보름달이요. 달이 꽉 차 있을 때를 망이라고 합니다. 망.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달이 이제 사계에서부터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죠. 차오를 때 이제 반달이 되기 전에 모습의 달을 초승달이라고 하고요. 절반쯤 차오랐을 때 달의 이름을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절반 이상 계속 차올라서 망이 되고요. 이때가 대략 15일이 걸리죠. 이렇게 가서요. 사계에서 초승달, 상현달, 그 다음에 망까지요. 이제 보름달까지 왔으면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달의 모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다가 절반 정도 줄어들면 이 달을 하현달이라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절반에서 더 줄어들면 이 달을 금음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기 되겠죠. 그럼 또 똑같이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반복하는데 한 달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걸 설명을 안 했군요. 이 가운데 있는 누런색 동그라미가 바로 지구입니다. 자, 그러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원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죠. 이 돌 때 지구를 중심으로 몇 도를 돌았는지 회전 각도를 측정을 해볼 텐데요. 측정에는 항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각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을 지구와 사기 이루는 요 선분을 기준으로 놓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나서요. 지금 보면은 달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반시계 방향. 여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이요.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하면 상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초승달은 달이 사계 위치에서 45도 정도 회전한 위치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전체 달의 모양은 이 동그라미 원 하나를 45도씩 8등분한 그림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면 360도인데요. 다시 사계 위치로 가죠. 사계에서 180도가 돌면 망의 위치로 가고요. 180도요. 다시 180도를 돌면 사계 위치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모양을 반복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보면요. 우리가 전체 달의 궤적을 8등분 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회전각도가 45도일 때는 달의 모양이 뭐였죠? 네, 45도일 때는 여기 있는 초승달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45도 1번이네요. 자, 요 상현달은 요 사계 위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회전을 한 모양이죠. 자, 1번은 상현달이고요. 사계 위치에서 90도만큼 회전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사계 위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요. 그래서 여기에 90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하현달입니다. 하현달이요. 하현달은 사계 위치에서 90도, 180도, 그 다음에 또다시 90도. 몇 도를 회전해야죠? 네, 하현달은 사계 위치에서 270도 회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은, 보름달은 사계 위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회전을 했고요. 금음달은 하현달의 위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더 회전을 했죠? 여기 보이시나요? 반시계 방향으로 45도요. 그래서 270도에서 45도를 더해주면은 몇 도가 되죠? 315도 이렇게 되겠죠? 보이시나요? 네. 그림은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둥그란 원을 8등분 각각 45도 간격으로 8등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제 만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한 다음 한 바퀴 회전하면 다시 사계 위치로 있겠죠. 그럼 여기서 90도 더 회전하면 그때 달의 모습은 뭐가 되죠? 90도 더 회전하면 상현달이 되겠죠? 그렇죠? 상현달이 되고 이때 회전한 각도는 360도 더하기 90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계산하면 450도가 나오고요. 괜찮나요? 지금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의 모양이 망일 때, 보름달일 때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얼마나 회전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망의 위치는 사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게 180도 회전한 거죠. 그렇죠? 자, 일단 180도 이렇게 적어 봅시다.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자, 만약에 요 달이, 망이 사계에서 한 바퀴 회전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시 180도만큼 회전을 했다면요. 또다시 망이 되겠죠. 그때의 각도는 360도 더하기 180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한 바퀴만 돌 게 아니라 두 바퀴도 돌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한 바퀴, 두 바퀴 돈 다음에 다시 180도를 더 회전해도 다시 망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를 두 번 돌고 다시 180도. 아니면 360도를 세 번 돌고 다시 180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겠죠? 어때요?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각도를 측정을 하는데 뭔가를 측정할 때는 항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와 사기 이루는 요 선분을 기준으로 했죠. 요 기준이 되는 선을 앞으로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시초선이요.
그 다음에 뭔가가 움직이고 나서 회전이니까요. 중심과 연결한 선분이 있죠. 회전하고 나서 중심과 연결한 요 선분을 앞으로는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이 동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는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각도를 잴 겁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처리를 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각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각도는요, 시초선이 OX고 반직선 OX고, 여기다 적겠습니다. 시초선이 반직선 OX고 동경이 반직선 OP입니다. 반직선 OP입니다. 이 동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이고 나서 점과 회전한 중심점을 연결한 반직선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는 45도이지만 반드시 45도일 필요가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동경이 시초선에서 한 바퀴를 돌고 45도를 더 돌아도 동경의 위치는 이 위치에 있겠죠? 자, 이 경우에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은 36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초선과 동경이 45도를 이루지만, 자, 이번에는 이 동경은 위치는 같지만 이 동경이 만일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이 위치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도는 지금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요만큼 회전을 했죠. 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회전을 했죠?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15도 회전을 했죠. 그런가요? 왜냐면 360도에서 45도를 빼면은 315도죠. 그쵸? 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에서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괜찮나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 똑같은 45도가 있는데, 이번에 이 45도는 어떻게 해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315도를 더 돌았다고 해봅시다. 이랬다고 해봅시다. 자, 지금 시계 방향이니까 각도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에서 다시 315도 더 시계 방향으로 갔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도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이너스 315도를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 360도가 두 개가 있죠.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45도 또는 요 마이너스를 숫자 2에다가 붙이면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5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가 좋냐면요 공통된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요 공통된 숫자 45도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 45도가 말해주는 건 바로 그림상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도가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다. 동경의 그림상 위치를 표시해주는 정보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요. 하지만 실제 각도는 아닐 수 있다. 자, 종합을 하면요. 이 상황은 뭐냐면, 자, 지금 시초선과 동경이 이런 그림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는 45도의 간격이 있지만 이 동경은 시초선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멈췄는지는 모릅니다. 이 동경은 시초선에서 이렇게 와서 멈췄을 수도 있고요. 한 바퀴 더 돌아서 멈췄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도는 무수히 많게 되고요. 자, 이거를 몇 개 표현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아까 봤듯이 실제로 45도가 될 수도 있고 360도 더하기 45도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두 바퀴 돌면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45도가 될 수 있고요. 세 바퀴 돌면 360도 곱하기 3 플러스 45도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면은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45도가 될 수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또 315도 돌았다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5도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45도 이런 식으로요.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 더하기 공통된 거는 끝에 45도, 이게 그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주는 거죠. 45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만 보고는 이 동경과 시초선이 나타내는 각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림상으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한 이 위치에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 각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각들을 통틀어서 동경과 시초선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들을 모두 다 포괄해서 이 그림 하나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일반각은 다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45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가 바로 그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요. 보통은 이 끝에 있는 숫자는 0 이상 360도 미만의 양의 각도로 나타냅니다. 관습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71쪽에 문제 1번에 2번을 보면 1번 3번이네요. 3번을 보면 마이너스 450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마이너스 450도가 나타내는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시초선이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450도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하면 마이너스 360도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0도니까 몇 도를 더 돌아야죠? 네, 90도를 더 돌아야죠. 그렇죠?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마이너스 450도는 한 바퀴 돌고 90도를 더 시계 방향으로 돈 요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경의 위치는 여기가 90도를 이루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이 그림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그림은 다시 양의 각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270도 있는 그림과 같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마이너스 450도는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았다. 즉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20도 더하기 270도 계산을 하면 270에서 720을 빼면 마이너스 45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의 형태로 쓰면은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270도 돈 형태다. 이렇게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숫자를 0 이상 360도 미만의 숫자를 그냥 맨 끝에 더해주도록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엔 저와 함께 시초선과 동경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각도가 다양하다는 걸 알아봤고요. 이 다양한 걸 통틀어서 일반각이라고 부르는데,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어떤 각, 요 그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각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직접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